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과 하락이 조금 대조되는 양상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상승과 하락폭이 제한적인 흐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은 앞서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고요. 고점을 넘어설 만한 특별한 호재는 시장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란히 0.5% 안팎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우선은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바로 9시 구간의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계속해서 좀 이 낙폭이 유지되나 싶더니 오후장에 1시 구간대 후반부터 한 차례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거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0.61% 전날보다 하락을 하면서 16,613.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16,700선 위를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16,700선 아래쪽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죠. 하락한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5종목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락한 종목들 가운데도 IBM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 가까이 밀려났고요. 이어서 월트 디즈니와 나이키, 홈디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이 소매 관련주들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이어서 5종목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종목 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 탄력 보여준 종목은 머크사입니다. 그동안에 좀 크게 밀려났기 때문에 이날은 약간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AT&T와 쉐브론, 버라이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듀폰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보시면은 이 통신주 두 종목이 좀 나란히 올라와 있다라는 점도 이날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쉐브론인데요. 지금 쭉 보시면은 시스코 시스템즈죠. 시스코 시스템즈 정규장에서는 0.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의 거래에서의 내놓은 실적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4월에 마감한 것이 시스코 시스템즈는 3분기에 해당합니다. 이 순이익이 22억 달러, 주당으로 계산하면 42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주당 순이익은 51센트, 월가에서는 48센트로 전망을 했는데 이것을 상회한 거고요. 매출액도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6.84% 상승하면서 현재는 24.37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장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의 지루한 흐름 보여준 이후에 현재는 좀 급등 시세 내고 있는데요. 정규장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도 하락을 했죠. 4,1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전날보다 0.72% 하락했습니다. 4,100.63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오전장에는 견조했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급격하게 좀 낙폭을 키우는 흐름, 앞서 보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관련주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인터넷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낙폭은 1% 안팎이었습니다. 먼저 트위터가 1.6% 그리고 옐프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페이스북도 1%대 밀려났습니다. 구글이 1.3% 하락을 했고요. 링크드인도 1.43%, 대체로 좀 낙폭은 1% 안팎의 제한적인 흐름이었고요. 이어서 IT주 보겠습니다. IT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상승권을 유지한 종목, 두 종목 눈에 띄시죠? 퀄컴 그리고 애플입니다. 거의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3% 가까이 밀려났고요. 샌디스크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나란히 1%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IT주들 대체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또 대표적인 글로벌 IT 종목
소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본에서 이 소니가 지난 회계연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니는 3월 말 결산 법인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가 2014 회계연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1,283억 엔의 적자를 이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또다시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NDR, 소니의 주가 흐름 보고 계십니다.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16.5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죠. 이 앞서서 2013 회계연도에는 소폭이지만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415억에는 흑자였는데요. 이것과 대조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실적 악화 원인에 대해서 회사 측은 PC 사업 부문 매각 그리고 TV 사업 분사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이 좀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소니 주가는 연일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도 하락으로 돌아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틀 연속 신고가를 썼는데 신고가 랠리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47% 하락했습니다. 1,888.53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부진하면서 주가도 밀려난 종목이 대다수였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맨 위에 있는 메이시스,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이죠. 실적 부진했는데 그래도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계획 같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좀 낙폭은 제한되는 양상 보여줬고요. 플러그 파워나 디어앤코, 뉴욕타임즈, 퍼슬 모두 다 부진한 실적에 상당히 낙폭 컸습니다. 2에서 10% 정도 동반 하락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경계 심리가 나타나면서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먼저 영국부터 보시면은 아주 소폭입니다. 0.1%만 오른 건데요. 6,878.49에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3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갸크 40 지수도 0.1%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폭이 0.1% 안팎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풍력 터빈 업체 노르딕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 노르딕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15에서 16억 유로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7% 가까이 올랐고요. 14.1유로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아시아 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중국 증시는 0.1% 정도 아주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와 함께 인도 증시 그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쳤는데 인도 증시도 이날 고점 부담감에 약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에 대만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 어제 단연 돋보였던 것이 바로 우리 증시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컸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 금값 모두 상승했습니다. 먼저 WTI인데요. 국제유가는 0.66% 상승하면서 102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배럴당 102.37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금값도 1,30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1% 가까이 상승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어서 환율 보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한 때는 1,021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나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 급 반등으로 돌아섰고요. 5원 80전이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020원대 후반으로 다시금 올라서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입니다. 0.42% 하락했습니다. 102엔대 밑으로 다시금 밀려 내려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앞서 보신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7베이시스 포인트나 밀려 내려왔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0.54%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유럽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데 투자자들이 베팅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